안녕하세요. 대치맘 이중생활입니다. 엄마, 나도 형처럼 고2에 대학 가고 싶어. 얼마 전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 아이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친구가 저를 소개하며 이모 아들이 이번에 고2에 대학에 진학했어. 라고 말하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더라고요. 고2에 대학을 어떻게 가요? 저도 고2에 가고 싶은데 엄마 나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보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주면서 이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또 이 내용을 알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여러 특목고 중 과학고를 선택한 이유도 1년 빨리 대학에 들어가 대입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고2에 대학 가는 법. 과학고 조기 졸업, 조기 진학, IQ 졸업.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과학고, 조기 졸업, 조기 진학, 그리고 흔히 말하는 IQ 졸업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과학고 학생들은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2학년까지만 마쳐도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조기 졸업, 조기 진학, IQ 졸업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과학고마다 세부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의 일반 규정. 조기 졸업 자격은 내신 등급이 2등급 이내여야 하고 조기 진학 자격은 내신 등급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년 정원이 160명이라면 2등급은 16등 이내, 4등급은 64등 이내를 의미합니다. 이 내신 등급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 성적을 합산해서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 대상자가 1학년 말에 결정됩니다.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의 세부 규정. 학교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기존에는 1학년 1, 2학기 전체 성적 중 수학, 과학 성적만으로 16등, 64등 안에 들어야 조졸, 조진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이제는 국어, 영어 성적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그동안은 수학, 과학에만 강한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졌는데 전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의견과 국어, 영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도가 바뀐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수학, 과학뿐 아니라 국어, 영어까지 전체적으로 우수해야 조졸과 조진이 가능합니다. 즉 학교마다 세부 규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학교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의 차이. 먼저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기 졸업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른바 스카이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진학은 스카이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좁은 건 아니에요.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 모두 스카이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제도 모두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켄텍까지 포함됩니다. 이 대학들은 이공계 최상위 특성화 대학들이라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여부에 따라 진로가 달라집니다. 조기 졸업 대상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모두 불합격하게 되면 3학년으로 진학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기 진학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서 모두 불합격할 경우 다시 3학년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의 학교별 대입 차이점과 특징. 과학고등학교마다 대입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종과학고등학교는 의치한약수에 지원하면 카이스트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성과학고등학교는 의치한약수에 지원해도 카이스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시가 가까워지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의치한약수 지원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세종과학고는 의치한약수와 카이스트 사이에서 학생들이 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라 서울대 공대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다음 단계로 카이스트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의치한약수 입시 문턱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치한약수 수시 전형이 유리한 면이 있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따라서 과학고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대입 규정을 살펴보고 내 아이의 관심 분야에 더 유리한 학교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학교별 규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선택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IQ 졸업, 스카이패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고는 원래 내신 2등급까지만 스카이대학 지원이 가능하지만 IQ가 140을 넘으면 예외적으로 스카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조건. IQ 검사를 총 2회 실시해서 2번 모두 14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1차 검사는 1학년 1학기 때 교내에서 실시해서 IQ 140 이상이면 1차 자격이 부여됩니다. 2차 검사는 외부에서 웩슬러 IQ 검사를 시행해서 이때도 140 이상이 나오면 최종 자격이 확정됩니다. 즉, 2번 모두 IQ 140 이상이 넘는 기준을 넘겨야 스카이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IQ 졸업의 현실, 스카이 합격서는 이렇게 해서 스카이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크게 작용합니다. 내신이 부족한 경우 대학교 1차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년 정원이 160명이고 2등급이 16등까지라면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적용하여 대략 17에서 20등 정도까지가 서울대 합격선이고 고려대는 내신 4점대 초반까지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 학교 친구들 사례를 보면 IQ 졸업 대상자는 꽤 많았지만 내신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생들은 2학년 때 대학 진학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3학년으로 진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대의 유리한 점. 최근 기사들을 보면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의대를 목표로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과학고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메이저 의대, 수시 합격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 조기 졸업 제도로는 서울대 의대 지원 자격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고 1등급 학생들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의대 같은 메이저 의대 수시 전형에서 대부분 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등은 연세대 의대에 합격하는데 만약 1, 2등이 서울대 공대를 지원하면서 의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3등 학생이 연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 4에서 6등 정도, 즉 160명 정원의 기준 1등급 범위까지도 메이저 의대에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메이저 의대에 가려면 사실상 한두 개만 틀려야 하는 수준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수능 점수만으로 가는 것보다 특목고에서 수시 지원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재고나 전사고 학생들이 내신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수시 재도전, 즉 수시 재수로 더 높은 의대까지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과학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능보다는 수시 전형을 통해 메이저 의대를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과학고의 빠른 대학 티켓, 즉 조졸, 조진, 아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1년 더 빨리 대학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부터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재고 재학생,
4대 과기원 조기 진학 가능. 우선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4대 과기원인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에 조기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되는 거죠. 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영재학교는 당분간 제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와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학교 1, 2학년 영재고 조기 진학.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고 조졸, 조진, 아졸, 한가형 이외에도 고2 나이에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영재고를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1, 2년 앞당겨 시작하게 되니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모두 마치더라도 실제로는 고1이나 고2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고2에 대학 가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빠른 입학의 장단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1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찍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해서 또래보다 한 발 앞서 경험을 쌓을 수 있죠. 특히 대학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주위 친구들도 모두 고3이라 어차피 고3 학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조기 입학을 통해 1년 일찍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또래보다 학교 생활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선배들도 친절하게 잘 챙겨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빠른 입학은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무리 없이 잘 적응한다는 것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스스로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옆에서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기 졸업, 조기 진학, IQ 졸업, 의대 진학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대치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